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주의보가 일상이 된 시대, 절망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새로운 혁신과 발전의 기회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어느새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말 아침 원주 소금산 등산로 입구가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등산객들이 산에 오르기 전 뭔가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혈압도 재고 문진표도 작성합니다. 어머니, 소금산 출렁다리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시면 다리 건너기 전에 쉬시는 데 있거든요. 출렁다리 입구에서. 맞죠? 거기서 10분 정도 쉬시고 거기는 반드시 10분 쉬시고 다리 건너서 내려오셔야 돼요. 어머니, 장비를 몸에 붙이고 제가 손으로 꾹 누르고 있을 거예요. 사진 제가 누르게요. 네네. 가슴에 작은 패치도 하나씩 붙이는데요.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임상실험 날입니다. 가슴에 단 동전만한 패치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심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말하자면 심장 신호를 알려주는 심전계를 가슴에 달고 등산을 해보는 겁니다. 목적지는 소금산 출렁다리. 피실험자들은 약속된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산을 오르고, 같은 시각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근 종합병원에선 의료진이 대기 중입니다. 여기가 이제 출발지거든요. 이게 현재 기본 정보인가요? 네네.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 이름, 나이, 성별, 그다음에 심전도를 어디에 붙였는지, 그리고 초기 혈압은 어떻게 됐는지, 이전에 알았던 질병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출발했는지 이런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환자 기본 정보를 알아야 심전도 이상 신호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연관 지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까지 올라갔다가 정상에서 10분 정도 휴식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정해진 코스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젊지요. 혹시 뭐 질병이나 이런 거 있으시고? 없어요. 없고. 심장 조금 좋으세요? 네.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얘가 말하겠죠, 나중에. 걷거나 쉬는 동안에도 병원에선 각각의 심전도 정보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요. 심전도 그래프를 통해 이상 신호가 보이는지 수시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이상 심전도가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간격하고 여기에서 여기 간격하고 좀 달라지죠. 네, 파장도 다르네요. 예, 이거는 중간에 이제 심실 쪽에서 이 부정맥 신호가 하나 땅 터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가 길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래프 하나가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급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박수가 위로 올라가면 높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낮은 거거든요. 평상시에 심박수이다가 아까 정상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크게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정상 심박수로 금방 돌아옵니다. 심장질환 특징 중 하나는 평소에 당사자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이런 심장의 움직임은 몸 전체로 혈액을 전달을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전달이 되면 이런 것들이 몸의 상태들이 여러 가지 안정화되지 않겠죠.
검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원인이 뭘지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이상 징후가 발견된 참가자들에겐 즉시 정밀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원격으로 의사 소견을 전달받은 소금산 입구 현장에선 아버님 혹시 뇌경색이나 그런 거 진단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교수님도 과거력은 없는데 심방세동 소견이 보인다고 내일 비 오면 안 약간 하잖아요. 부정맥 의심이 돼서 병원 꼭 가보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나 말고 네. 사람한테 얘기해 주려고. 등산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개인별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잠깐만 여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예. 어떤 매우 좋대요. 매우 좋대요? 예. 네, 어머니 가시면 돼요. 되셨으면. 수고했어요. 어머니 잘 맥박수가 너무 조금 안 나왔어. 저희 심장 쪽에 부정맥이 조금 의심된다고 나중에 병원 가라고. 아 진짜? 응. 부정맥이 좀 있으시네? 예, 원래 평소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또 모르지 살다 생겨서 사는 그 평소에 저 지병 같은 건 없으시고 지병 없어요. 예. 뭐 운동도 하고 뭐 나라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식으로 이제 심장에 문제 없는지 해줘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내 심장 박동 뛰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계속 체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막 띠띠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은 실제로 이제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심전도계라는 장비를 병원 밖에서 사용하는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야외 환경에서 측정한 심전도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쌓기 위해서 이런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은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서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의료법은 의료진 사이에서만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원주는 전국 최초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이 가능했습니다.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실증 사업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도 몰랐던 심장 질환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밀 진단 권유를 받고 신속한 시술로 심각한 상황을 모면한 경우도 많았죠. 이상 징후 발견자들의 경우 평소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네, 심장 쪽에 일부 조금 이 관상동맥 부분이 흔히 좀 막혀서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초기 단계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저의 그런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즉각적인 그런 처치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형 심전계는 원격 진료가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인 동시에 자가 건강 관리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홀터 심전계들은 선이 많이 있고 부피가 큰 편입니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일반적인 파스처럼 쉽게 부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복잡한 선 없이 아기의 심장 상태를 관찰하거나 자가격리 시설에서 원격으로 격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죠. 매주는 최근 시리즈 A 라운드를 마감을 했는데요. 시리즈 A를 마감했다라고 하면 한 1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패치형 심전도계를 개발한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예상보다 큰 성과를 얻게 된 비결 중엔 원주 의료기기단지에 입주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 임상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 때문이죠. 1998년 작은 창업보육센터로 시작해 2013년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까지 확장하며 발전해온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창업 초기부터 기기 개발과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발생적 의료산업단지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이곳은 저희 원주의료기 테크노밸리의 기술지원센터입니다. 네. 저희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신뢰성과 관련된 검사 그리고 시제품 제작 등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선 기술적 검증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는데요. 진동 기계 위에 올려진 이 마네킹은 내구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들이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할 때 운송 환경, 뭐 기차나 비행기 이런 것에 대해 그 진동을 견딜 수 있는지 보는 시험입니다. 다음은 마네킹과 연동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는데요. 이건 첨단화된 심폐소생술 의료기기입니다. 이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폐가 굉장히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하면 폐가 손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약하게 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일정 범위 안에 공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는 게 교육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뭐 한번 눌러보고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다시 보완해서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흉부 압박을 할 때는 힘보다도 정확하게 압박 깊이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고 흉부 압박을 하면 불빛으로 압박 강도와 깊이를 체크해 주는 거죠. 웨어러블 형태의 이 의료기기는 세계 각국의 소방서나 관련 학과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개인용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로도 인기입니다. 간단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설명을 드리면, 도서관 같은 게 집으로 올 줄 몰랐잖아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랬듯이 병원도 결국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과 결과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검사실에서는 국가공인 인증서와 비슷한 조건으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 실제 국가 인증을 받을 때 나올 수 있는 불합격 요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부적합으로 아예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 버립니다. 그래서 네, 한 포인트만 넘어도 이 시험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업체 기업들에서 계속 디버깅을 작업을 해주시고 이 기준치보다 이하가 돼야지 시험소에 공인 인증 시험소에 가셔도 패스가 되고 통과가 돼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공인인증 시험소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하는 거는 시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품 뭐 인증 허가 이런 쪽보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일단 과제를 좀 진행하면서 증빙 용도로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것도? 네,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네, 시작할게요. 네. 일명 사람 살리는 손목 밴드를 개발한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수출로 감당할 만큼 코로나 시대에도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분야별, 요소별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개발부터 인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서 마케팅이 할 때까지 이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은 실은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원주 의료기 테크노밸리가 유일하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강점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선 창업부터 신제품 개발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분석과 제작 지원을 한다죠. 다 같이 이제 혼연일체라고 하죠. 한 몸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보면 상장 기업들도 꽤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른 데는 거의 없거든요. 일단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의료기기든 커넥션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연결해 줄 수 있고. 사실 사람 하나를 연결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또 그리고 정책적인 기술들, 정책적인 면들, 또 기술적인 면들, 이런 분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가능성 있는 신생 기업들은 성장 페이스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생깁니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입주 및 시설, 장비 등 지역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요. 양산 준비를 하고요. 파트마다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하루에 5명씩 진료했을 때 1년간 3억 6천이라고. 지난해 발탁된 기업의 경우 원주의 대학병원과 협업한 임상실험 덕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의 차별성을 보여드리고 임상학적으로 검증하려고. 저희가 이 제품을 그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과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 공모전에 지원을 했고 지원된 이 제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우수상 수상을 하면서 저희가 일부 이 테크노밸리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의 일부 또 창업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업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지원받을 뿐 아니라 병원과 연계한 임상 연구 등의 집중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3개의 호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쪽은 이제 창고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이쪽은 가실 곳은 저희가 공장 생산하는 곳 그리고 이제 연구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금융과 해외 마케팅 우대 지원까지 획득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출고 대기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고주파 자극기입니다. 이 제품은 최근에 유럽 CE 인증이 획득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 남미 쪽 그리고 유럽 쪽에 수출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이 모여드는 의료기기 박람회에서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공동관이 올리는 성과는 비약적입니다. 사실 의료산업의 불모지였던 원주가 첨단 의료기기 단지로 거듭난 데는 조금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저기가 옛날에 창업보육센터였는데 진짜 멋진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네요. 20여 년 전 작은 사무실 10개가 전부였던 옛 창업보육센터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어찌 보면은 지금의 그림이 그려진 시작인데요. 그렇죠. 교수님 어떠세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협업하던 그런 각오, 다짐, 이 의기투합 이런 느낌이 지금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산업특화단지가 중앙정부의 주도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원주는 지자체와 대학 연구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의기투합으로 내실을 키워왔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20대, 그렇죠. 20살 그때 이렇게 여기서 연구 개발을 하고 실은 또 창업도 했고 정말 그 제품을 갖고 외국 메디컬 전시회도 나간 적이 실은 청춘을 바쳤죠. 네, 거기 지금은 없어졌지만 실은 이 건물이 저한테는 정말 저에게 시작과도 같은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점 혹은 시작한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공간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교수님, 11개 기업이 그 아까 말씀하신 정말 쇠뭉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병원에 와서 임상시험을 부탁을 하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실은 이렇게 허름한 데서 시작한 우리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지금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상상하셨었나요? 그때 그 참 아무도 없는 이 황무지에서 시작할 때 그런 우리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 제품이 만들어 오면은 임상시험하고 바로 피드백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최첨단 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특화된 첨단 생산단지로 자리매김한 원주시. 그 뒤에는 세계적인 의료기기를 생산하겠다는 기업과 대학 연구자, 지자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는 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의 의료공학 연구소, 또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또 원주시 이런 산학관, 병원 이게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오늘의 어떤 원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 속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미래의 의료 시스템.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의 이제 병상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임상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뢰도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의료기기 개발회사에서 직접 할 수도 없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병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개인별 맞춤 의료 시대가 코앞에 와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진료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산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의사의 진료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운영의 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